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의 늪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래 예측에 매달리는 수많은 인력, 빅데이터들,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그리고 분석하는 동안 사라지는 대등 시간, 또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 놓치는 조기 개입의 기회 등 예측 중심 행정이 우리 사회에 지불하는 숨겨진 대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측 모델 구축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정부가 빅데이터와 AI에 투자한 누적 예산은 8조 원에 달합니다. 데이터댐 사업에는 2025년까지 10조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미국 제한군인보 전자이무기록 시스템에는 무려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이 실제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보여주듯 예측 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프로젝트의 가장 야심찬 사례 중 하나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감시 카메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센서, 중앙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작동하며 사회 전체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한 도시가 5천억 원을 데이터 시스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으로 1천억 원씩 5년 동안 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과연 어느 투자가 시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한군인 정신건강상담사 10만 명을 10년간 고용할 수 있었던 300억 달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자이무기록 시스템에 투입되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숨겨진 비용, 바로 유지보수의 함정입니다. 2002년 영국 NHS는 전산화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60억 파운드의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은 12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영국 감사원은 이를 두고 역사상 최악의 IT 프로젝트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기회비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고위직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과학자와 AI 전문가가 전체의 35%를 차지한 반면 일선 서비스 제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최고 인재가 데이터 분석 분야로 쏠리고 정작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는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계의 왜곡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요 대학원 박사 논문 주제를 분석해보면 빅데이터, 머신러닝, 예측, 모델 관련 연구가 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정책 집행이나 현장 연구는 18%,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연구는 15%에 불과했죠. 연구 트렌드가 예측에 지나치게 쏠려 있지만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의 집행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2에서는 정책 골든타임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응급의료에서 골든타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듯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가시화된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문제가 고착화되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008년 금융위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은 정책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어떤 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국은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월 27일 위기경보 경계, 2월 23일 최고 단계 심각 발령, 그리고 2월 말에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한 정보로도 신속히 결정했죠. 반면 미국은 1월에 미국인에게 위험 낮음을 발표하고 진단키트 개발에 실패하는 등 지체된 대응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렸지만 바이러스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결국 3월 중순 뉴욕에서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CDC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2개월 지체가 최대 90%의 사망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마비라는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분석 후에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다시 모델 개발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이 말하듯 선택지와 정보가 많을수록 결정은 어려워지고 완벽한 선택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서는 8020법칙, 즉 파레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을 정책에 적용하면 초기 분석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결과를 위해 80%의 노력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말했듯 70%의 정보로 결정하라. 90%를 기다리면 대부분 늦다. 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제인식과 동시에 초기 대응을 시작하고 2주 안에 결정과 같은 명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며 빠른 1차 대등 후 평가와 2차 조정을 거치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4.3.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 놓치는 조기 개입입니다. 1990년대 후반 오피오이드 위기 당시 초기 경고가 무시되고 계획 수립에 510년이 소요되면서 2020년까지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부실 채권을 즉시 정리하는 대신 완벽한 구조조정 계획을 추구하다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 역시 1995년 출산율 1.65로 하락했을 때 대응이 지연되었고 1차 기본계획은 10년이 지난 2006년에야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산율 0.72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 재앙을 키운 사례들입니다. 조기 개입 실패의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피오이드 위기, 한국 저출산,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초기 대응 비용과 실제 투입 비용 간의 격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합니다.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면 문제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1990년대에 5조 원만 투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500조 원을 써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4와 4.5에서는 조직 역량의 왜곡과 매몰 비용의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전문가를 많이 고용하면 현장 실행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성패가 예측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집행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VA는 수백 명의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했지만 현장 인력인 제양군인 상담사는 1인당 300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미 투입한 비용 때문에 틀린 예측에도 계속 집착하는 매몰 비용의 덫에 빠지기도 합니다. F-35 전투기 개발은 예산이 73배나 초과되었고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 집행된 후 해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사장의 결론입니다. 예측 중심 행정의 기회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예측 시스템에 투입되는 동안 현장 서비스는 자원 부족에 시달립니다. 분석에 시간을 쓰는 동안 대응의 최적 시기를 놓치고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곤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현장 서비스 자원 부족, 정책 골든타임 상실로 인한 대응 최적 시기 놓침, 조기 개입 실패로 인한 문제 악화, 그리고 조직 역량 왜곡과 매몰 비용의 덫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기 위해 행정을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